바뀐 미래에서 김영수와 선재를 본 솔은 또다시 선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2023년으로 회귀한 척 연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슬픈 멍뭉이가 된 선재를 뒤로 한 채 기차에서 내렸고, 선재는 혹시 솔이 돌아가면 혼란스럽지 않도록 뒷수습을 하겠다 했던 이 약속 때문에 차마 솔을 쫓아가지 못한다. 내 운명은 내가 바꿀게. 그러니까 선재야, 이번엔 제발 오지마. 그래도 김영수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 선재와 솔은 행복한 날들을 보냈었다. 솔의 생일을 맞이해 놀이동산 데이트.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태어나줘서. 긴 시간을 거슬러 내 앞에 나타나줘서. 6. 그래서 널 붙잡을 수 있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선재야, 지금의 넌 모르겠지만 날 살려준 사람도 다시 살고 싶게 해준 사람도 다 너야. 그러니까 내가 더 고마워할게. 혼자 남은 솔은 경찰서를 찾아가보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를 납치범을 위해 24시간 대기할 순 없단 답만 듣는다. 그리고 김영사를 통해 작년 납치 사건 얘기를 들은 엄마는 위험하니 빨리 오라는데 솔은 선재와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간 선재도 솔이 돌아간 척 연기한 걸 알게 된다. 형사님 밖에 없어요. 제가 매달릴 사람이. 형사님, 저 좀 구해주세요. 혼자 고군분투하던 솔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믿어줄 사람이 김영사밖에 없기에 도움을 청하고, 기차를 안 탔다는 소식에 선재도 솔에게 향한다. 미래 기억에 의지해 김영수를 꿰어내는 솔. 그 뒤를 김영사가 맡고 있었는데 누군가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김영수라 확신하고 김영사를 불렀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을 경찰이었다. 신고를 한 건 선재였고, 선재는 마을에서 솔을 찾아 헤매다 갑자기 등장한 경찰들에 도망치던 김영수를 마주했다. 솔은 설마하며 기억 속 절벽으로 향하는데 이미 칼에 찔린 채 김영수에게 붙들려 있는 선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형사들이 현장에서 김영수를 체포했는데 왜 선재는 추락하는 겁니까? 눈물의 여왕 16회에서 총 쏘고 제압되던 윤은성 생각나게 하는 장면. 비읍디귿 비읍디귿. 이후 솔은 회귀에 몇 번의 계절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는데 많은 것을 바꾼 대가로 소중한 걸 잃었다. 그 소중한 것은 역시 류선재. 그래도 아무 일 없는 듯 현실을 살아가는데 선재는 안 보여도 새로운 미래의 태성은 있었다. 유치장에서의 등장이라 뭔 일인가 싶었지만 태성은 경찰이 되어 있었다. 세상아, 나한테 왜 그러냐? 그리고 선재를 잃고 힘들어하는 솔에게 은근한 힘이 되어주는 친구였다. 선재야, 보고 싶어. 솔이 너무 슬프게 울어서 선재가 죽었나 했지만 솔과의 인연이 끊어졌을 뿐 사실 선재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운명처럼 솔의 앞에 딱 칼에 찔린 뒤 추락한 선재는 죽었었다. 그런데 하얀 천 너머로 나온 손에 채워진 시계가 반짝이는 걸 본 솔. 솔은 선재가 죽은 뒤 시계로 타임슬립이 가능했던 걸 떠올리며 혹시나 하는데 시계를 누르니 또 과거로 이동한다. 선재야,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아니, 만나지 말았어야 돼. 2009년에서도 선재의 죽음을 막지 못한 솔은 선재가 자신과 엮이면 죽는다는 생각에 결국 솔이 선재의 첫사랑으로 등극했던 그날의 기억 자체를 선재에게서 삭제시켜버렸다. 그래서 현재에서의 둘은 모르는 사이.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